이 차는 토레스 더블랙 에디션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차량일까요? 딱 외형만 보면은 토레스 더블랙 에디션이 떠오르는 외관이지만 이 차는 LPG 모델입니다. TL7 바이퓨얼 모델이고요. 이분께서도 이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더블랙 트림이라는 트림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이퓨얼 LPG 탱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이 LPG 모델은 더블랙 트림이 없다 보니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고하자마자 이렇게 블랙 도색 휠, 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캘리퍼 커버까지 부착이 되고 나니까 야, 외형이 거의 한 8, 90%는 더블랙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토레스의 경우에는 휠아치 가니쉬가 살짝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터프하고 우람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또 허브 스페이서라든지 타이어 보강을 해줘야지만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은 따로 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깔끔한 이미지가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LPG 바이퓨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은 평택 출고장에서 먼저 LPG 특장 업체로 이송이 되고 나서 거기서 LPG 작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쌍용 자동차로 입고가 된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버튼, 그리고 엔진룸 안쪽에 기화기라든지 보조 ECU, LPG ECU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ECU도 들어가고, 뒤쪽에 탱크가 시공이 되는 것이고, 주유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LPG 추가의 충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제 가져다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보니까 기름이 빵칸이에요. 가솔린은 최소 한 칸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LPG 바이퓨얼 모델은 무조건 시동이 가솔린으로 걸립니다. 즉 최소 한 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LPG를 충전한 다음에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을 넣어보니까 지금 LPG 잔량도 한 칸이에요. 이것도 충전해야겠네요. 이렇게 영업사원은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운행을 해서 가져다 드려야 보니까 적어도 운행하는 거리만큼은 또 충전을 해놔야 되잖아요.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가스도 넣어야 되고, 하지만 구매해 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멋지게 완성된 차량 멀리 가져다 드리면서 또 이 LPG 바이퓨얼의 모델의 주행감 또는 운행 감각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벌써 주행을 한 지가 100km가 좀 넘었네요. 용인에서 김포까지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금요일날 저녁에 4시쯤 출발했는데 지금 아마 도착 시간이 한 7시 정도로 찍혀요. 키로수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 반자율 주행에 기대서 너무나 편하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반자율 주행이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다시 한번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해요. 제가 출발할 때 일단은 기름이 빵칸이었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상태로 손님 드리기가 좀 저도 불안해서 일단 기름을 휘발유를 10,000원 넣었고요. 그리고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LPG를 때 20,000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 칸이던 게이지가 20,000원을 넣으니까 한 3칸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다시 2칸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이 연비 11.5km, LPG 모드로만 거의 주행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요. 이게 LPG랑 가스랑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겠지만, LPG는 효율이 좀 더 떨어지죠. ECU가 이 연료 투여량을 측정하는 그 양이 액화 프로판 가스를 액체화시킨 양으로 측정하는 것인지, 기체 상태가 아닌, 그렇다고 한다면 휘발유의 액체의 양이랑 LPG의 액체의 양이랑 동일하게 그 ECU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연비는 정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PG로만 간다면 원래 공인 연비가 휘발유가 11km 좀 넘고 LPG가 8km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3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다가도 만약에 3km 붙이면 제가 보기에는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엔진 내로 투입된 연료의 양, 액체 상태의, 그러니까 LPG다 보니까 기체로 착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액체 상태의 양을 인젝터가 투여한 양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저는 약간의 가설이고, 아직 제가 LPG 차를 몇 달씩 몰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몇 번 몰아본 경험에서는 얼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싸게 간다. 정말 경제적이다. 배터리가 들어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유가 시대의 연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수단인데, 차값은 많이 비싸고 추후 수리비도 많이 비싸고, 최근 들어서 연식이 조금 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속속 정비소에 입고가 되면서부터 나오는 그 정비 공포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맞다고 논평까지 해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LPG는 어떤가? 또 반대로 이 LPG도 갑론의박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LPG랑 휘발유 겸용으로 써도 엔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이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를 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특정 분야라는 게 사실 있어요. 사람이란 게 약간의 선입견이 생기고, 또 본인이 경험한 것들만 이 시야가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연세가 좀 드신 엔지니어 분들 되게 사고가 열려 있으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냥 척척척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편협적인 시각으로 갇혀 계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경력이 모든 것에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소위 방송 많이 타시는 분들 많은 잘 안 믿어요. 왜냐면은 하도 요리사부터 뭐 의사부터 방송 많이 다니시는 분들 치고 솔직히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봐서,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얻을 부분만 얻고 누군가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것은 이 LPG 바이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어쨌든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겠지만, 이 로턴이라는 곳에서 작업이 된 차량이 문제가 있다는 사례를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이 토레스에 국한돼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기아 차량들을 포함해서 작업을 한 업체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KGM과도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LPG 시스템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차량이 막히는 길, 시내 이런 쪽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그 차는 고속주행 많은 사람한테 솔직히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 차는 고속주행과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께는 오히려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이 바이퓨어 시스템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이퓨어 시스템을 걱정하시는 분들조차도 왔다 갔다 연료를 쓰는 게 걱정되는 것이지, 한 가지만 계속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이 LPG 바이퓨어 모델을 사시면서 잠깐 LPG 했다가 잠깐 휘발유 탔다가 이러실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처음에 냉간시 아주 엔진이 열받기 전에만 극히 일부만 휘발유로 가동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구간을 LPG로 주행을 할 것이고, 가옥주행 여건 역시도 LPG로 다 다닐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부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황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토레스를 산다, 근데 제가 주행이 많다, 특히 고속주행이 많다, 지방도 많이 다닌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LPG 바이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휘발유 모델을 많이 타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현재 20인치 휠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우리가 향간에 휠이 좀 더 크면 클수록 연비가 떨어지고 출력에 조금 더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0인치가 들어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지금 현재 전혀 출력상에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휘발유 차랑 이 차랑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LPG 모드로 왔어요. 잠깐 휘발유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자, LPG 껐습니다. 살짝 밟아봤어요. 연료 라인에 혹시 연료가 남아있을지 모르니 저는 쭉 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음의 변화도 전혀 느껴지진 않고요.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차이를 전혀 못 느낄 정도의 그런 그냥 동일한 주행 환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약하게 오르막 있는 구간인데 살짝만 추월해 볼게요. 이 1.5 터보 가솔린은 진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런 언덕에서 그냥 살살만 밟아줘도 그냥 토크발로 밀고 나가요. 어떻게 휘발유 엔진에서 이런 토크가 나오는 것인가. 옛날에 휘발유 엔진 상상하신다고 한다면은 완전한 오판입니다. 정말 가뿐하게 나가주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LPG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또 연료 라인에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쭉 한번 달려볼게요. 아직까지 약한 오르막이 있습니다. 정말 가뿐하네요. 이 LPG SUV 단점이 휘발유 차에 비해서 월등히 부족한 토크. 옛날에 이제 MPI 엔진 타보면은 정말 답답한 거 있거든요. 휘발유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쉽단 말이에요. 터보 엔진에 비해서 토크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아쉬워요. 소음도 그렇고. RPM을 일단 2000 이상 안 써요. 이 차는 토크가 좋다 보니까 그냥 킥다운을 안 하고, 소위 내가 5단 달리다 4단으로 안 내리고 그냥 5단 6단으로 그냥 오르막길을 쭉 치고 나가요. 이거 그때 모 유튜브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되게 신기한 느낌이라고. 무단 변속기처럼 쭉 밀고 나가준다고. 이건 엔진이 다 했습니다. 변속기도 물론 좋고요, 엔진이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휘발유가 아닌 LPG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LPG SUV도 있어요. 르노 삼성의 QM6도 있고 기아의 스포티지도 있고, 옛날엔 독보적으로 QM6가 많이 팔렸지만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QM6가 이제 노후화되면서 되게 판매량이 많이 줄었죠. 근데 그 LPG SUV의 그 아쉬운 부분을, 특히 그 출력 그리고 세금, 일단 2000cc다 보니까 세금이 무척 세죠. 근데 이 차는 세금도 싸고 유지비용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힘은 훨씬 좋고 토크나 마력이 비교가 안 되게 좋아요. LPG의 단점을 극복한 정말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차량이다. 차값이 다소 아주 약간 비싼 것은 충분히 이 차의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재 공간, 이런 그 다른 차들은 못 선사해주는 그런 장점으로 충분히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손님분께 차량을 가져다 드리면서 LPG 바이퓨얼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아직 KGM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다 보니 그렇다면 이 내연기관의 장점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이 LPG 바이퓨얼 어떤가, LPG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LPG. 저는 그래요, 마케팅 포인트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본사분들이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바이퓨얼, 하이브리드 뭐 이런 말 하면은 약간 비아냥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하이브리드냐 이런 용어 가지고 약간 장난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LPG의 단점을 없앤 LPG라는 슬로건으로 한번 홍보하시는 게 어떠신가. LPG를 넘어선 LPG, LPG의 단점, 시동성이라든지 탱크에 대한 주유에 대한 약간 불안함, 또 출력에 대한 아쉬움, 세금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을 모조리 한 큐에다 해결한 이 바이퓨얼 LPG 1.5 터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홍보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몽고3나 포터가 이제 디젤 모델이 단종이 되면서 그 LPG 터보 모델이 나왔죠. 좀 초창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LPG 터보를 현대기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티볼리라든지 기존의 코란도 1.5 가솔린 모델에다가 이미 이 바이퓨얼을 시공해서 외부에 나와서 시공하신 분들이 이미 평가가 좋다 보니까 충분한 검증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몰아보신 분들이 없을 거잖아요. 꼭 시승을 하고 싶어도 이 바이퓨얼 모델을 시승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이 휘발유 모델은 시승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휘발유 모델이랑 바이퓨얼 모델이랑 차이가 없다, 그냥 없다, 같은 차다, 전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다, 그냥 기름값이 한참 덜 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LPG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덜 이쁜 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만족도가 반드시 좋으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일단은 차는 예쁘고 봐야 합니다. 그쵸? 감사합니다.